국어의 경우 강의의 비중을 모든 과목 중에 제일 낮게 유지했습니다.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개념적인 부분보다도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와 기출을 풀면서 정립되는 흔히들 말하는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작년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정인선입니다. 되게 기쁩니다. 학창시절부터 재수 때까지 했던 여러 노력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보다도 자습을 중요하게 여겨서 수업과 자습을 저에게 맞게 조율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예비 고2, 예비 고3 때도 다녀봐서 시스템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검증된 러셀 강남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찍 대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개념 공부할 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여 기반을 다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6평 전까지는 개념과 기출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따로 실무 등을 병행하지는 않았고 개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중시하며 공부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탐구의 경우는 심화 문제풀이 또한 병행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6월 평가원부터 9월 평가원 사이 기간에는 전 과목의 학습 난이도를 올려 심화 학습 및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간부터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 동안 약점 체크용으로 병행하였습니다. 9월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에 할애했습니다. 문제풀이의 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엔제를 이용했고 제 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실전 모의고사를 이용했습니다. 취약점이 발견되면 개념 교재, 기출 등을 활용해 보충했고 매 실전 모의고사마다 지속적인 피드백 또한 덧붙였습니다. 국어의 경우 강의의 비중을 모든 과목 중에 제일 낮게 유지했습니다.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개념적인 부분보다도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와 기출을 풀면서 정립되는 흔히들 말하는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문학에 있어 기출만큼이나 비기출 질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은 쉽게 익숙해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재현하기 힘들다고 느껴 고난도 비기출 질문들 또한 비중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 유지가 그 어느 과목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간지를 거의 1년 내내 풀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별도의 오답 과정 없이 틀리면 왜 틀렸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수학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라는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과목 같습니다. 현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탄탄하게 학습하려 했고 이를 기출에 적용해보며 어떤 방식으로 개념이 활용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난도가 높은 심화 문제들을 풀 때에는 풀이의 매 과정에 존재하는 논리 전개에 대한 근거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 개념이 이곳에서 쓰여야만 하는가? 왜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등등의 질문에 답해가며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또한 9월 평가원 이후 막바지에 들어서부터는 모의고사 양치기와 엔제를 병행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경우 실제 수능 난도보다 높은 문제부터 계산 연습을 위한 기본 문제까지 밸런스가 되게 좋게 구성되어 있어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발상이나 논리 전개는 따로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탐구 과목은 생명과학 1, 화학 2에 관계없이 기출을 정말 많이 반복했습니다. 생명과학 1의 경우 대략 5에서 6회독, 화학 2의 경우 중요 문제들은 10회독 이상도 반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고른 탐구 과목들은 개념 그 자체보다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노하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념 공부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특히 탐구는 6월 평가원 이후부터 실전 모의고사가 출시되고 9월 평가원 전후로 해서 엄청난 양이 나오는 점을 이용해 실전 모의고사 양치기를 주 학습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데프와 퀄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 번의 실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질 좋은 문제로 반복해서 학습 가능했던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6월 평가원 이후 선택 과목을 변경했는데 이때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통해 추천 강의, 교재부터 커리큘럼까지 피드백을 주셨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도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수험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매월 시행된 장영진 모의고사를 통해 제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유형들부터 아예 새로운 유형까지 출제되어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의 코칭을 통해 공부 계획에서의 오점들을 지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학탐구에서는 생명과학 1과 화학 2를 선택했는데요. 화학 2의 경우 자료가 매우 부족한데 퀄 모의고사 6회분을 통해 여러 번 실전 연습이 가능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메데프를 통해 남들과 제 위치를 비교해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탐 과목을 고르기도 해서 그냥 전국 단위로 위치 확인이 가능한 모의고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탐구 과목 정도만 다시 풀어봤고 나머지는 틀린 문제들만 점검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실전 연습 용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다수가 동시에 치는 메가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 등의 사설 모의고사는 실전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치고자 했습니다. 실전과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어려울지 쉬울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 상황에 대비하자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개별 강사 출판사의 사설 모의고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약점 체크 및 시간 관리, 그리고 전 범위 복습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는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실전과 똑같이 식단까지 조절하며 시험을 응시했고 수능장에 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걸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전 과목 전 문항을 다시 풀어봤고 여러 해설지들을 비교해가면서 논리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학 탐구의 경우 중요 문제들은 외우다시피 했고 국어 비문학의 경우는 지문 전개 방식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가형 시절보다 난도가 많이 낮아져서 계산 실수가 더욱더 치명적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정말 사소한 계산 실수가 많아서 1년 내내 꾸준히 수학 점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지만 결국 답은 근본적인 수학 실력의 상승, 그러면서 시간 단축, 검토에 있다고 생각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를 수능 직전까지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결국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인지 수능 당일에는 4점 세네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2번씩 풀었고 계산 실수 없이 수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에 관련된 시설이 매우 뛰어납니다. 책상이 되게 넓고 책장이 책상 바로 옆이라 공부하기 위한 환경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서 옆 친구가 공부하는 게 바로 보이다 보니 딴짓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점도 좋았습니다. 수능 시간표와 동일한 표준 시간표대로 생활하다 보니 수능 날에도 컨디션을 유지하며 시험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던 메가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분위기를 갖추고 치는 시험이라 몰입도도 높았고 전국 단위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 공부 중간 점검용으로 좋았습니다. 퀄리티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펄 모의고사 또한 정말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과학탐구 2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시중에 2과목 모의고사가 정말 희귀해 모의고사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료인데 펄 모의고사에서 6회분을 구하고 시간을 재며 풀어볼 수 있어 되게 좋았습니다. 정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남아서 자습을 할 수 있는 심야 자습 또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심야 자습을 진행하면서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메꿀 수도 있고 차분하게 마무리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해 공부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활관리를 해주시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쉽게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니 수능 직전까지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상담 또한 편하고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막막해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해 두려운 부분도 있고 가끔은 자만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해주시는데 제 공부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 분위기 유지에 힘써주시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면학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단속하시면서 학습에 최적화된 분위기를 1년 내내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할 때에도 KF94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게 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자습시간 중간중간 방역을 하시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진행한 열체크 등 여러 측면에서 원내 방역에 힘쓴 점을 알아 수험생활 동안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략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재수 생활을 다시 시작한 뒤 서서히 피로가 누적되면서 흔히 말하는 슬럼프가 온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열정도 사라지고 뭔가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 제가 좋아하는 일 위주로 하면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저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기도 하는 등 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매일 하는 공부가 밥 먹기, 숨쉬기처럼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